뭐가 좋아졌냐면 그 스택에다 저장하는 걸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지가 알아서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내용이 뭐냐? R0부터 3, 링크 레지스터, 프로그램 스테이트 레지스터, 카운터, R12까지. 요렇게 몇 개죠? 8개 레지스터를 하드웨어가 스택에 저장을 해요. 지가 알아서. 언제 저장을 하냐? 내가 프로시저 콜을 해서 갔던 그 곳에 그 내용을, 명령어를 디코드하는 중에 얘가 이걸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예전 코드에서 어땠냐면 이런 코드를 써요. 여기 보면은 FIQ 해가지고 뭐 IRQ 이렇게, 이게 이제 ARM7, ARM9 코드에서 우리가 인터럽트 핸들러로 쓰려면, 그러니까 뭐 GCC 컴파일러 쓴다 그러면 여기에 어트리뷰트 해가지고 FIQ나 IRQ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뭐 우리 AS나 이런 컴파일러 쓰려면 앞에 언더바 IRQ 이렇게 넣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인터럽트 루틴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근데 코텍스 M3에서는 이런 이제 말들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컴파일러에서 그런 걸 해줄 필요가 없어요. 하드웨어가 알아서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컨텍스트 스위칭을 할 때 그 OS 파트에서 그 내용들을 세이브를 했다는 말씀이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컴파일러에서 해주는 거죠. 컴파일러.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OS 상황에서는 프로세스가 달라질 때 그 컨텍스트를 저장해야 되는 건 OS가 해줘야 되는 일이고요. 네. 예. 이 경우는 인터럽트를 처리할 때. 예.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핸들러 안에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인터럽트 처음에는 한 번은 발생을 하죠. 한 번은. 근데 인터럽트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인터럽트 루틴 안에서 돌아올 때 내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코드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이전으로 복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터럽트 핸들러 루틴 안에서 인터럽트 핸들러 루틴 맨 앞에서 스택에다가 다 관련된 걸 저장하고, 인터럽트 루틴을 빠져나갈 때 스택에 있던 걸 다 합해주고, 이런 걸 인터럽트 핸들러 안에서 해줘야 돼요. 그거를 소프트웨어 짜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나와있던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나와있던 이 내용이 컴파일러야 그런 걸 좀 해줘 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제 인터럽트 핸들러로 쓸 거니 네가 컴파일할 때는 그거에 딱 맞게 잘 알아서 컴파일을 해달라 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텍스 M3에서 그걸 하드웨어가 해주니까 굳이 컴파일러한테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함수나 그냥 인터럽트 핸들러로 써도 무방해졌다는 거죠. 굉장한 장점입니다. 인터럽트 레이턴시를 감소시키는 3가지 새로운 방법이 등장을 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일단 하나의 방법은 테일 체이닝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럽이 여러 개가 떠 있어요. 이미 여러 개가 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인터럽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ISR1이라는 걸 처리를 하고 나서 인터럽이 계속 떠 있으니까 ISR2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냐면 푸시를 하죠. 내가 이전 상태를 계속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푸시를 해요. 그 다음에 ISR 처리를 다 한 다음에 다시 팝을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인터럽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푸시를 해요. 그리고 처리를 끝난 다음에 또 팝을 하고. 그럼 여기서 푸시한 값하고 여기서 푸시한 값하고 어떨 것 같아요? 동일한 값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100% 동일한 값이 푸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텍스 M3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면, 푸시를 하고 그 다음 ISR 처리를 할 때 푸시 자체를 안 해버려요. 팝도 안 하고 푸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SR이 끝날 때 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테일 체이닝이라서,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터럽이 발생했을 때 푸시 팝 처리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번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할 수 있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얘가 만약 높은 인터럽이었어요. 얘는 낮은 인터럽이에요. 얘가 인터럽을 처리하고 있는 이 중간에 인터럽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푸시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의 푸시팝은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처리겠죠. 여기는 푸시팝 자체가 하드웨어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여기 굉장히 많은 사이클을 갖지만 여기는 굉장히 짧은 사이클을 갖잖아요. 하드웨어적인 처리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굉장히 짧게 걸리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얘가 더 높은 프라이어티였는데 ISR1이 수행되고 있는 중에 인터럽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푸시 팝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럽이 나중에 다시 복구돼서 계속 처리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테일 체인이, 그러니까 인터럽이 계속 연이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높고 얘가 더 낮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인터럽들이 여러 개가 이제 쌓여 있는 중에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쓸데없는 푸시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레일 얼라이벌이라는 게 있어요. 레일 얼라이벌. 레일 얼라이벌은 뭐냐면 내가 푸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푸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 또 다른 인터럽이 뜬 거예요. 더 높은 인터럽. 그러면 그때 예전의 방식은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예전의 방식에서 네스티드가 만약 됐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 만약에 이제 IRQ, FIQ라고 예를 든다면 이게 적용이 될 거예요. 만약에 ISR1은 IRQ예요. 그리고 ISR2는 FIQ예요. FIQ는 더 높은 인터럽이에요. 그 옛날 방식 암7, 암9일 때 인터럽이 딱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네스티드가 될 수 있는 거는 FIQ가 발생하는 거예요. IRQ가 발생해서 처리되고 있는 중에 FIQ가 발생하면 네스티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터럽이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푸시를 하고 있는 중에 FIQ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냐면 푸시를 하고 있다가 다시 푸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의 푸시가 얘죠. 얘가 푸시를 하고 있는 중에 인터럽이 떴으니까 얘는 푸시를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FIQ를 처리하고 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RQ를 처리하고 팝을 하는 거예요. 여태의 푸시와 팝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코텍스 M3에서는 어떻게 하냐, 푸시를 하고 있는 중에 인터럽가 떴어, 푸시 하던 건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인터럽들을 그냥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푸시 팝 같은 거 없이 그 다음 인터럽들 처리하고 팝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팝프리엠션이에요. 팝프리엠션은 뭐냐면 인터럽이 처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인터럽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어땠냐면 팝을 다 하고 그 다음 또 푸시하고 처리하고 또 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인터럽이 딱 발생한 순간에 팝을 하고 있던 거를 그냥 복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팝을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뒤로 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팝을 전혀 안 해. 그리고 인터럽 처리를 하고 그 인터럽 처리가 끝난 다음에 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레일 얼라이브요. 팝 프리엠션이라고 해요. 프리. 네. 만약에요. 예. 만약에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예.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ISR1에서 지금 팝 전에 하는 중간에 ISR 인트럽이 하이 프라이어티가 이제 뜨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팝까지 아직 안 간 거예요. 팝까지 안 간 거고 ISR 루틴 중에 인터를 발생하는 건 그 ISR이 처리되고 있는 상태를 푸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왜냐하면 뒤에 ISR을 처리한 다음에 내가 아직 처리 다 하지 못한 ISR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푸시를 해야 돼요. 그때 푸시는 다른 푸시예요. 왜냐하면 여기 처음에 ISR이 처리될 때의 푸시는 ISR이 발생하기 전 상태, 유저 프로그램의 상태를 저장한 거고요. 근데 ISR 루틴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더 높은 ISR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내가 처리하고 있는 그 ISR의 상태를 푸시해야 돼요. 네. 그건 전혀 다른 얘기. 그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ISR 루틴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팝을 하고 있는 중에. 네. 기타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디바이더가 제공이 됩니다. 그거를 뭐 둘 내지 12사이클을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스택에 대한 부분이 그 영번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어셈블리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코텍스에서는 C로 대부분의 코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네. 더군다나 CMSIS라고 해서 그 암에서 제공해주는 그 펌웨어 뭐 스탠다드를 쓰기 때문에 막 그 C로도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언어라인드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하고 이건 당연히 속도는 느려지겠죠. 네,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